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리 아나운서입니다. 2019년 새해는 잘들 시작을 하셨나요? 가족들과 연인들과 또 친구들과 타종 행사를 함께하며 소원도 빌고 이렇게 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과 달리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불러앉힌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한 뜨거운 관심으로 해를 넘겨가며 운영위가 진행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자 대부분 신문들이 변죽만 울린 자유한국당의 완패, 조국의 승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홀로 꿋꿋이 성과가 있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을 깔아줘도 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더 해야 될까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이 밝았습니다. 아직 낯설어요. 2019년 한 살을 더 먹고 말았네요. 새해는 잘들 시작하셨죠? 날씨가 지금 1월 2일 어제도 굉장히 추웠고요. 오늘도 굉장히 날씨 영하권에서 실제로는 더 추운 것 같은 추운 날씨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모두 우리 채팅창에 계시는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하시는 일들 다 술술 잘 풀리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굉장히 오래된 거, 작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이틀 전인 월요일 날, 12월 31일 날, 우리 발칙한 뉴스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기사까지는 나오질 않아서 제가 일단 출석을 했고 아마 두 분이 다 잘 하실 거다, 그 결과는 이제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과가 났네요. 사실 또 두 분이 워낙 아시잖아요. 보통이 아닌 분들이라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어디서는 빅매치라고 이제 두 분의 빅매치라고, 이게 자유한국당과 이제 청와대 빅매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권력만 봐라, 우리가 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분위기를 몰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지, 아니면 또 그걸 어떻게 이제 청와대가 잘 방어를 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었는데, 근데 좀 자유한국당 너무 실망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서요? 아니 대단한 새로운 있잖아요, 증거나 뭐라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의혹 뭐라도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변죽을 그렇게 막 물려대더니 막상 시작을 하니까 그냥 진실 파헤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 공세만 계속해서 하다가 끝난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증거를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봄직한데, 사실관계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게 아니고 완전 답정너예요. 사찰 맞지? 사찰한 거지? 아닌데? 사찰 맞잖아? 아닌데?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을 한 거예요. 이걸 그냥 하루 종일 하다가 1월 1일을 넘겼대요. 자정을 넘겨서 그 제아의 종소리도 못 들으시고 그 1월 1일을 거기서 국회 운영위에서 넘기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지? 아니 그렇게까지, 차라리 정말 할 질문이 너무 많고 파헤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억지 부리고 맞잖아! 아닌데! 이것만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그죠? 웃긴 게요,
자유한국당이 여러분 이날을 위해서 운영위 위원들을 검찰 경찰 출신들로 싹 대거 교체를 하면서 완전 이날 한번 해보겠다고 청와대 제대로 문재인 정부 제대로 들이받아보겠다고 완전 벼르고 있었대요. 별렀는데 이래? 지금 준비 안 한 줄 알았는데 되게 별렀대요. 되게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질문들 수준이 다 그랬나? 납득하기 어렵죠. 뭐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질의 한번 못 해보고 거의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해명하는 거에 그냥 싹 그냥 정리가 되는 듯한. 거기다 막 자기도 자유한국당 억지만 부리고. 아니 이분들이 너무 억지를 부리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나 두 분이 너무 더 돋보이는 거죠. 두 분이 뭐 워낙 말씀도 잘하시긴 하는데 두 분 너무 논리적인 것 같고 말도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납득이 가게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청와대 발언 해명 이런 게 뭐 완전 문재인 대통령이 빅피처 아닌가요? 이거 이럴 줄 알고 일부러 나가라고. 이게 김용균법도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도 물먹이려고 이렇게 좀 일타쌍피의 큰 그림 아닌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완전 의도하시고 그런 거면 진짜 소름 돋는데. 근데 김용균법 그때 진짜 통과 안 시켜주려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색대를 억지를 부리다가 이 조국 민정수석 여기 출석하는 것 때문에 바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사람 죽고 살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법안을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온 법안을 어떻게 이런 문제로 딜을 하냐 하면서 같이 막 발칙한 뉴스에서 제가 또 막 열받아서 그랬는데 일타쌍피? 큰 그림 빅피처였으면 진짜 네, 인정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물을 먹었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에서 첫 번째 타자로 나온 분이 우리 또 나경원 의원이세요. 요즘 지금 한참 사진 잘 안 보이시나? 네, 나경원 의원. 지금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나름 파워를 이렇게 막 키워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시죠. 특히나 이분이 지금 사실상 최전선에서 이 조국 수석 국회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김용균법과 딜을 성사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 민정수석을 그것도 한 12년 만에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출석을 한 건데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고 나경원 잘한다 대단하다 나경원 리더십 막 이러면서 이런 좀 분위기가 한껏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름 내가 이참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좀 어깨에 힘 팍 들어가고 이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이 기회에 본인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어필해주고자 함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랄까 보셨나요? 영상 나온 거 보셨나요? 저희 민주개소리에서도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의 질의응답 시간 영상을 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두기도 했는데 느낌이 좀 뭐랄까 거의 발언들은 답정너 수준이고요. 정말 약간 태도도 좀 꼰대 같은 느낌?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비속어지만 꼰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본인이 내가 원내대표 됐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임종석 실장 이러면서 네, 아니 뭐 그렇게 임종석 실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뭔가 약간 좀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뭐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범법자인 것처럼 범법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약간 좀 태도 면에서도 애티튜드 면에서도 상당히 좀 약간 그랬고요. 약간 좀 위압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좀 멋있는 포스를 좀 보여주고자 했으면 내용이라도 좀 제대로 멋있는 내용이 좀 나와 주셨어야 되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좀 오버를. 특히나 이 나경원 의원이 이 논란이 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 주장을 이제 좀 나름대로 신뢰성 있게, 신빙성 있게 좀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라고, 엄연한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오버를 하신 건데요.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훌륭한 사람으로 공익신고자고 막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삐끗한 거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를 감싸는 발언까지 한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청와대는 김태우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178만 원의 골프를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우를 두고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고작 260만원? 고작 178만원? 이 정도밖에 향응수수 안 받았는데 얼마나 검소한 사람인데 다들 뭐 이 정도는 접대 향응 받는 거 아니냐, 왜 이것 가지고 그러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뜻이신가? 260만원 가지고 그래, 그거 껌값인데 1억 피부과 이런 거 다니셔서 260만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신 건가요? 월급보다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무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었던 사람이 438만원 상당의 향응수수를 받아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중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이런 발언을 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자유한국당 기준에서는 뭐 10억, 20억 이렇게 받아줘야, 그래야 좀 쟤 좀 받았구나, 쟤 좀 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기준에서는 260만원 정도 껌값인데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김태우 수사관이 문제 없는 사람이어야 이 사람의 이 주장,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사찰하고 뭐 이런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이런 의혹들이 신빙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당성 있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김태우 비위 혐의까지 두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공익제보자라고, 이 사람 엄연히 공익제보자라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자유한국당에 싹 데리고 가시면 되겠네요. 이미 데려가셨. 이미 다 계획이, 비례 후보 이런 거 이미 자리 한 자리 빼놓고 그러신 건가? 아무튼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주 성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에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이 탈탈 털어도 골프의 향응수수 260여만원 받은 게 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자료를 다시 봐줬으면 좋겠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를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거다. 이건 마치 청와대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 사건에 이 김태우 씨가 개입을 하려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한 통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청와대가 받았다는 거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도 이게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서 청와대에 직접 연락을 취해온 거고, 청와대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서 이 사람을 즉시 업무 배제를 한 거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비위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어떻게 공익제보자냐, 이런 사람이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냐? 나경원 의원에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익제보자예요? 딱 봐도 그냥 얘기만 들어봐도 완전 그냥 비위 혐의자인데, 그잖아요? 이런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본인의 이런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막 늘어놓는 이런 주장을 끌고 와서 청와대를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나름대로 칼을 벼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께서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어깨 힘주고 딱 들어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김태우 영웅 만들기만 하시다가 그걸 또 실패하시고 각 의원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의 3분을 다 허비를 하시고 허망하게
그대로 끝이 나고 맙니다. 네, 끝이에요. 나경원 의원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등판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이분 왜 김용균법 유일하게 반대 누르신 그분 아시죠? 네. 아무튼 이분 역시도 매한가지예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전희경 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로 가면서 새롭게 판단을 받을 거니까 논의하지 말자고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이거 물어보자고 민간인 사찰 의혹 물어보겠다고 지금 운영이 꾸린 거잖아요. 운영이 지금 국회 지금 조국 수석이나 이제 바쁜 사람들 임종석 수석이랑 불러가지고 운영이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걸 논의하지 말자고. 뭐 하려고요 그럼? 아니 사법부로 가면서 새롭게 판단을 받을 건데 왜 불렀나요? 네, 그래서 안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한 건데 억지로 부른 거잖아요. 근데 불러놓고 그 얘기는 안 하겠대요. 네, 논의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나 보니까 네. 글쎄 청와대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그 얘기밖에 할 게 정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조국 민정수석의 전력을 문제 삼습니다. 네, 그 고리타분한 색깔론 또다시 이분 또 끌고 나오세요.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긴 합니다만은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인 좌파 정권이라며 막 언제적 이 색깔론 막 냄새나는 색깔론을 들먹이면서 막 그러고 계세요. 그런 얘기만 조국 민정수석을 색깔론으로 좌파 정권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 정권 국민들이 뽑았거든요. 응? 댁들 같은 적폐 정권 몰아내고 촛불로 몰아내고 그 정권 국민들이 뽑았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하니까 진짜 되게 너무 어이가 없고 좀 웃기네요. 그죠? 아무튼 그런 얘기 그런 색깔론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새벽까지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의 국회 시절 1억 원 뇌물수수 의혹 첩보 가지고 했던 얘기만 한 10여 차례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정을 넘기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에 검찰이 조모 변호사의 배달 사고로 이미 결론을 짓고 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도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추징금 1억 2천만 원의 판결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다 끝난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우윤군 대사까지는 가지도 않고 검찰에서 기소조차도 안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김태우 수사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가지고 온 건데 청와대가 묵살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때가요. 이 검찰에서 이 수사를 기소도 안 한 이 검찰 그때가 박근혜 정권 때라는 거죠. 박근혜 검찰 때인데 박근혜 정권에서 만약 그쪽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없던 것도 만들려고 했을 텐데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난리가 났겠죠. 완전 요만큼 인물 이만큼 부풀렸겠죠. 난리도 아니었겠지. 정치 공세 막 했겠죠. 지금처럼 했겠죠. 신이 나서 막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기소도 안 했다는 건 그만큼 정말 뭣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뭣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박근혜 검찰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랬으면 문재인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다시 수사를 하고 조국 수석은 그걸 인지를 했다면 사건을 바로 검찰에 이첩을 다시 또 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같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를 막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대법에서 확정된 재판문을 가지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라고 이런 진짜 황당한 얘기를 이거 어이없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새벽 자정 넘어서 한 10여 차례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신 홍영표 원내대표가 하다 못해 열이 받아서 책상을 막 내리치고
막 그러셨다는, 정말 인내심이 있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습니까? 납득이 되셨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질의응답을 시키다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다 못해서 막 책상을 내리치고 그러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던데, 뭐 글쎄 그러다 그냥 끝이 났대요. 그렇게 하다가 끝이 났대요. 이런 새벽까지 이어진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남은 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조국 민정수석의 판전승? 이라고 평가를 많이들 하시던데, 글쎄 저희 민중예술이 정치부 기자가 내놓은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국과 맞짱 뜨려다 되치기 당한 나경원. 이렇게 돼 있던데,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다들 이 언론들이 거의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언론에서 뭐 15시간 변죽만 울린 야당, 뭐 이렇게,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조선일보 기사고요. 다들 뭐 이 변죽만 울리고 끝난 자유한국당, 뭐 하나 한 방에 없었다, 무능만 자유한국당이 입증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이런 자유한국당이 헛발질하는 발언들, 억지 부리는 발언들에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국민들에게 청와대 입장을 좀 뭐랄까요, 제대로 꼼꼼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판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되게 청와대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더라? 본의 아니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열심히 글쎄 이게 벼러왔지만, 칼을 벼렀지만 오히려 본인들의 무능함만 어필하고 청와대 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줬더라, 이런 평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조차도 자유한국당에게 예리하게 공격할 것처럼 사냥개처럼 폰만 잡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온순한 양처럼 아무 내용도 없었다. 겉으로만 시끄럽게 하고 내용은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모르실까? 언론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정신승리인 건지 뭔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열린 문재인 사찰 정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3부, 3변, 3옹 봉쇄 전략으로 국민은 물론 국회와 야당을 농락하려 했으나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 네? 성과 뭐요? 무슨 성과인데요? 좀 혼자만 알지 말고 알려줘. 뭐는 대체 뭐예요? 공익제보자 폭로가 뭐가 사실인지 알려줘. 알고 싶다. 네.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자기들이 잘해서 그랬다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상임위 개최는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이다 라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사람이 너무 좀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러면 그걸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이게 자기 승리, 정신 승리를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신이 이런 정도는 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부풀려서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신데 이런 태도는 좀 글쎄, 너무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러면 이럴수록 더 자유한국당이 고립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앞으로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밝혀나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뭐 판을 깔아줘도 질문 하나 못하는데 뭘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특검을 할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 방도 없고 헛발질만 하고 아무런 성과 없지 않았냐, 새로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헛방을 치고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침을 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청와대가 초동대처를 좀 잘못한 책임은 있지만 이렇게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파장이 다 끝났다고 본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아주 쿨하게 평가를 해주셨던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뭐 이렇게 이럴 줄이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헛발질을 했지만, 어찌됐건 이 김태우 수사관 건이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자유한국당이 막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조선일보 열심히 보도하고 이러면서 끝난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현안보고에서 이런 몇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김 전 특감반원,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그럴듯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김태우 사건의 본질을 3B 커넥션이라고 본다.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일삼았던 비위 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 자유한국당이죠.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다. 비리 기업인, 비리 공직자, 비토 세력 자유한국당, 이렇게 3자 간의 결탁, 이게 본질이고 이것의 몸통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본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검의 징계 절차가 11월 30일에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김태우가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시작한 게 12월 14일이다. 2주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폭로를 시작한 이유가 뭔지, 누군가와 이 사이에 협의를 했다고 본다. 이게 적폐 세력의 반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김태우 특감반원이 자신의 변호인으로 석동영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분이 또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신다면서요? 네. 뭐 이런 게 뒤집어 씌우기 정치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뭐 어찌됐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든 이걸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듯한데, 대충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의 그야말로 완패로 대충 의혹은 오히려 다 풀린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신 바람에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듯하고, 이걸 또 애써 이용을 해보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본질만 제대로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말 되게 길게 했네요. 30분 동안. 갈 시간이다. 시간 다 됐다.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19년 첫 발칙한 뉴스, 네,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발칙한 뉴스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볼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